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의 첫 반응이 북한 특이 동향 없다. 북한 소행이란 증거 없다. 의뢰설이 나오니까 예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단하지 말라. 이걸로 2달을 끌었어요. 2달을.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이게 북한 소행으로 기사를 써가니까 그 기자들, 편집장 만나서 이거 북한 소행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기계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북한 소행으로 확실히 밝혀졌을 때 그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식 그 간첩 아이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 뒤에 출세를 했어요. 출세를 했습니다. 당시에 외교안보 수석이 지금 외교부 장관 김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직전에 그 사건 나기 한 달 전인가 중앙일보 주최한 세미나에 나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김정은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분이고 김정일은 위원장께서고 그래서 왜 그렇게 존칭을 쓰냐 하니까 극존칭이죠. 김정일은 국가 지도자고 김정은이는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김정일한테 김정일 깨서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까? 20대 김정은한테 어떻게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맨정신으로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간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표현이고 국민 자격이 없죠. 비국민이죠 사실. 비국민. 아니 북한이 무슨 국가입니까? 그 뒤에 가만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라고 몇 번 고칭을 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남북 분단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이유가 북한을 국가로 불러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는 국가라고 불릴 만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남북 대결을 하느냐? 민족 사이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한민족 7,300만을 대표하는 국가, 정통국가는 어디냐? 챔피언이 어디냐? 민족의 챔피언이 어디냐? 민족의 챔피언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 사이 정통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라고 부르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안 부른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북한이라고 불러준다. 북한 또한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남북한이 싸우고 있는 것은 민족 사이 정통성을 다투는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을 국가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김성환이라는 자는 남북한이 별도의 국가인 것처럼 서로 교류 협력하면 이게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반헌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 군인정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명의 천안함 수병들이 죽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문은 절대로 청와대 비서진들이 쓴 게 아닐 겁니다. 외국에서 쓴 것 같은데 아주 잘된 가장 최고의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생애 최고의 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김정일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은 김정일은 민족 반역자다. 김정일은 테러 주범이다. 김정일은 전쟁 범죄자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날 오후에 국방장관은 별도로 대북 심리전 휴전선에 있는 대북 심리전 방송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풍선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방송 못하고 풍선 못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으로 포탄을 날리는데 남한은 북한으로 풍선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게임 됩니까 이게? 아니 대낮에 포탄을 날려놓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자와
숨어서 풍선도 못 보내는 대한민국과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정신 가지고.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남한은 살찐 돼지고 북한은 야윈 늑대다. 야윈 늑대가 한때 살찐 돼지가 잡아먹게 생겼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닮아갑니다. 그 똑똑한 국방장관도 대통령을 닮아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항상 보는 사람이 이명박이에요. 하나의 모범이 되죠.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하나의 행동의 기준을 줍니다. 특히 나라가 어려우면은 배를 타고 가서 나가다가 낚시배를 타고 가다가 막 흔들린다. 누구 쳐다보니까 선장 쳐다보지 않습니까? 선장이 이 정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안심을 해요. 선장이 사색이 되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어려울 때 다 이명박을 봅니다. 이명박 하는 처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요. 내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평도 그 도발 이후에 제 입에서 대통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저절로. 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뭐 척진 관계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식사 자리에 가서 아무도 이명박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붙이더라고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막 육두문자만 나옵니다. 저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천안함에 대해서 국제조사 열심히 해서 완벽한 조사를 했어요.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완벽한 조사를 했는데 행동이 안 따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완벽한 조사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완벽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그날 모든 증거로 봐서 북한 소행이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날 바로 비행기를 출동시켜가지고 잠수함 기지를 폭격해버렸으면 그게 훨씬 나았지.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이게 무슨 학술 연구단체입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학술 연구단체입니까? 좋은 논문 하나 내놓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한 다음에는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뭔가 안 나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남한의 30%가 그걸 믿지 않는다든지 국회 안에서 발목을 잡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다 핑계입니다. 얼마든지 대통령과 여당이 진실이 있는데 헌법적 뒷받침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용기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허지부지 된 상태에서 최근에 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에 또 살을 보내주자. 아니 북한에 살을 보내주는 겁니까? 북한 주민한테 살을 보내줍니까? 그럼 제 호주머니 틀어서도 되겠어요. 아니 대북 지원이 그게 대북 지원입니까? 대김정일 정권 지원이고 대북한군 지원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는 거의 모든 살은 군대로 간다는 거, 노동당 간부들한테 간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대북 지원이라는 그 거짓말을 합니다. 완전히 사기죠. 대김정일 지원이고 대북한 군부 지원이지. 그 중에 일부가 북한 인민들한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한테 가는 거지.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니까 이 총리란 자가 뭐라고 하냐. 극우는 추하다. 한국에 극우가 없는데 극우는 추하다. 북한에 그렇다고 살 보내주지 말라는 사람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가만보니까 이게 내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군대 안 간 자가 참 못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니 못된 이야기, 말을 해도 이렇게 못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한국에 거부 없습니다. 거부는 김두한이 마지막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거부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거부라고 욕먹고 있는 애국 세력은 나이가 전부 다 거의 다 60 이상, 60 이상입니다. 손에 뭐 들고 나올 게 없어요. 법 잘 지키는 사람. 시위를 하면 돌아갈 때 청소까지 딱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집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 사람 거부라고? 그러면서 추하다. 없는 거부를 만들어가지고 추하다고 하고
김정일한테 보내주지 말라는 그 말이 너무 가혹하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연평도 그 사건 하루 전날까지 북한에 살포했습니다. 하루 전날까지. 이게 이런 나라 세계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그 사건 나자마자 3시간 이후에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미친 나라니까 빨리 쓰러뜨려야 된다. 아니 우리나라 외무장관이 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김정일하고 김정일 집단만큼 군인 정신으로 많이 무장된 게 이스라엘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지도부를 우리가 수입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지냅니다. 편하게 지냅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행태와요 이스라엘이 하는 행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전양 장기수 63명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 국군포로 몇천 명을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실종된 2 조종사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외교관은 다른 나라 외교관을 만났을 때 반드시 그 누구누구에 대해서 정보가 있느냐 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걸 의무가 있습니다. 1994년에 이스라엘 화물선이 제주도에서 충돌해가지고 30몇 명이 대탄차를 깔아앉았습니다. 이스라엘 잠수팀이 한국에 6개월 주둔하면서 다 시신 수습해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돌격이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장교가 항상 앞서장 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명령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에 주한미군이 없습니다. 주 이스라엘 미군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아랍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힘으로 싸웠습니다. 핵무기가 저렇게 많지만은 핵무기 400개 갖고 있어요. 시리아가 북한 도움을 받아서 영변 원자로 비슷한 걸 하나 지으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폭격해버렸습니다. 폭격하니까 시리아도 가만히 있어요. 이상하게 얻어맞은 놈도 가만히 있더라고. 왜냐? 이건 말썽이 나면은 자기들이 개발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얻어맞은 사람도 가만히 있고 때린 사람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의무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어느 신문에 나오고 뭐 이랬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면은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반대, 꼭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국가지도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임 이후에 해온 행동을 보면 뭐 경제관리, 한미 외교관계 잘한 게 많습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60% 같지 않습니까? G20 회의도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럼 이거와 안보와 법치에서 죽쓰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느냐? 안보와 법치에서 실패하면은 경제관리 잘했다는 거 다 날라가죠.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것.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 접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 사람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방향으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은 참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안보와 법치에 대해서 죽을 수는 것을 국무총리가 보완을 해줍니까? 언론이 보완을 해줍니까? 학자가 보완을 해줍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완이 불가능하다. 여기에